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악마 같은 로댕의 머릿속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자기가 죽은 뒤 내가 예술가로서 비상하여 자기보다 더 명성을 떨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그러니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가 살아있을 때처럼 내가 불행해야 했다. 34살에 완전히 혼자가 된 클로델은 로댕의 내연녀라는 꼬리표를 떼고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각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녀의 또 다른 걸작, 그게 무엇일지 함께 보시죠. 너무 잘해. 와. 너무 예뻐, 이 작품.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두 남녀가 서로 밀착한 상태로 이제 왈츠를 추는 모습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 물결치는 천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아주 생생합니다. 아, 저게 드레스구나. 그래서 기울어진 대각선의 축, 또 표현해내기 힘든 움직임과 섬세하게 만든 남성의 탄탄한 근육이 이제 힘이 느껴지죠. 그래서 무엇 하나 놓치지 않은 클로델의 걸작입니다. 너무 섬세해요.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의 두 남녀는요, 처음에는 둘 다 누드였어요. 그런데 평론가들이 외설적이다라고 너무나 비난을 하고 거부를 하니까 여성에게만 치마를 입혀서 몸을 가리는 걸로 수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드립니다. 카미유 클로델의 왈츠는 파리 살롱전에서 또다시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혜성 씨. 로댕이 또다시 이거 나다. 여기 춤추고 있는 사람 나지? 나 안 돼. 수박하지 마. 네, 오답입니다. 정답. 네, 규현 씨요. 이제 왈츠계에서 우리 왈츠는 이렇게 나체로 추는 춤이 아니다. 이렇게 너무 외설적으로 우리 지금 왈츠를 만들어놨다. 네. 안 된다. 아, 왈츠만 빼면 비슷한데 규현 씨 오답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것, 왜 카미유 클로델이 유난히 이렇게 핍박을 받았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여자는 치마를 입었으니까 이제 남자는 안 입었잖아요. 남자가 옷 벗은 누드는 많은데 왜 얘는 안 되지? 정답. 네, 규현 씨. 여성 작가가 남자를 이렇게 외설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아니, 남자들은 근데 다 표현했었잖아요. 결국 여성 작가여서 문제였던 거네요. 그런 거죠. 클로델의 왈츠가 거부를 당한 거는요, 여성 조각가가 남성 누드상을 만들어서 공공연히 전시하는 게 외설적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올리비아 씨, 그럼 뭐 이대로 클로델이 조각을 포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포기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만 전략을 바꾼 거죠. 처음에는 큰 조각상을 만들다가 이제 더 작은 규모로 간 거죠. 수집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그중에 정말 아름다운 파도와 그리고 수다쟁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굉장히 섬세하고 그 카미의 특유한 감성을 보일 수 있어요. 와, 특히 파도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 작품.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쨌든 교수님 이제 클로델이 조각가로 보란 듯이 좀 성공하려면 작품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러한 작품들이 좀 인기가 좀 많고 막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안타깝게도 작품이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시회에 출품은 했는데 평론가들은 그녀의 작품을 매번 로댕의 아류작이다라고 폄하하기 바빴고요. 결국 클로델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수를 다 받지 못했던 한 모델은 클로델의 작업실을 찾아와서 있던 조각을 다 부수기도 하고요.
또 기관에 연체금을 내서 뭐 200프랑의 벌금을 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클로델은 어찌 보면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클로델의 상황을 보여주는 편지가 남아있는데요.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게서 뭐든 구입하실 수 없다면 제게 고객을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집세를 내자니 다급히 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사이에 있을 미래의 거래를 위해 100프랑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없고서야 저는 재난의 대홍수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집주인은 다시 제 집기들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람에 응하는 섬세한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좀 애원을 하는 그런 편지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아실 수 있겠죠. 그러네요. 클로델은 점점 이렇게 절망을 하고 굉장히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로델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과연 로댕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도와줘야 되는데. 승승장구하고 있겠죠? 당시 로댕은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할 기회를 잡게 되는데요. 그 무대가 바로 1900년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박람회입니다. 로댕은 파리의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이때 바로 박람회장 바로 옆에 자기의 조각 작품들을 다 모아서 대규모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는데요. 그는 전시회에서 168점이나 되는 석고상, 청동상, 대리석상 등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전시를 합니다. 아, 발작. 맞아. 아, 발사크. 발자. 또 많은 기대를 모은 지옥의 문의 개별 작품들의 석고 버전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당시 로댕의 작품이 정말 많이 팔려 나갔는데요. 수입금만 대략 20만 프랑이었다고 해요. 그거를 지금의 한화로 환산하면 한 16억 원 정도의 가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1903년에는 프랑스에서 수여하는 두 번째 레종 도네르 훈장을 받고요. 와, 2번 받았구나. 이후 다른 나라의 유명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와. 로댕은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그 당시에 한 기사를 보면 Auguste Rodin is a name that sends a thrill through those who have any regard for the dignity of art. 이 기사만 봐도 그때 그 예술가 사이에서도 로댕이 얼마나 그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는 알 수 있어요. 전시회를 통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될 당시에 로댕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이후에 로댕은 정말 국제적인 스타이면서 조각가의 거장으로 엄청난 명성을 떨치는데요. 그런데 이런 로댕에게 그 누구도 못 말리는 고질병이 하나 있었죠. 그쵸? 여색. 네. 아, 세계적으로 여자를 만나네. 그죠? 어머,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을까? 와. 네, 역시. 바로 그의 바람기는 정말 말릴 수가 없었나 봅니다. 60세에도 대단하시다. 로즈 베레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클로델과 헤어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여러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 거죠. 와. 그래서 로댕은 이때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어서 정말 만나는 여자분들도 외국 출신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댕이 만난 수많은 여자들 중에 또 깊은 관계를 유지했던 두 사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또 있어. 이 여자분은요, 그러니까 그웬 존이라고 영국 화가예요. 그러니까 1904년에 로댕이 이제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그웬 존에게 모델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웬 존 역시 로댕의 모델 일을 하다가 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또 거죠. 이거 모델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뻔한 수법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놀라운 건 당시 로댕의 나이가 이제 64세거든요. 근데 그웬 존은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요. 36살 차이가 나죠. 와.
와, 무슨 매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웬존이 정말 로댕에게 집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로댕이 그러니까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정도로 제발 이 여자 좀 떼주세요. 와. 자, 두 번째 인물은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은 프랑스 귀족하고 결혼을 해서 공작 부인이 된 클레어 드 쇼아셀이라는 여인이에요. 당시 공작 부인 나이가 40살이었거든요. 결혼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 공작 부인이에요. 뭐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유부녀까지. 유부녀까지. 네. 근데 이제 그녀는 로댕이 그웬존하고 사랑에 빠졌던 바로 1904년에 연문설이 터졌던 또 다른 인물입니다. 오. 그녀는 미국의 굉장히 부자 수집가들에게 로댕을 소개시켜주고 작품 판매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도움 덕분에 1년에 로댕의 수입이 한 12,000달러였다고 하는데 이후에 8만 달러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것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요. 연간 한 33억 원 정도를 벌었던 거거든요. 와. 그런데 로댕의 작품이 탐났던 공작 부인이 그의 드로잉을 한 상자 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댕은 곧바로 그녀의 관계를 끝냈죠. 당시 여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정괴도 있었고 이렇게 다른 분하고 계속 사귀던 시기에 그 일본 무용수로 만나게 돼요. 그 하나코라는 분이었는데 이제 아시아까지.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동양적인 바람둥이. 매력이 있어서 또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나중에 모델로 또 삼았다고 해요. 유일한 동양인 모델이에요. 그 로댕 작품 중에. 와. 대단하다. 일본인까지. 이때 클로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로델은 많은 미술가가 참여하는 세계 박람회 전시마저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말이 안 된다. 탈락할 실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러니까 그녀는 너무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이제 약간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예술가들, 비평가들이 모두 다 결속해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믿고요. 그리고 자기가 마치 커다란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때 클로델의 모든 분노는 바로 한 인물에게 향해 있는데 바로 로댕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델은 자기의 경력을 단절시키고 삶을 망치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로댕의 사주를 받고 행동한다라고 굳게 믿었다고 해요. 이렇게 점점 편집증적인 망상 증세를 보이더니 끝내는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조각들을 막 부숴요. 그래서 이제 광기가 점점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안 돼. 그러다가 작업실 문도 걸어 잠그고 문에는 정말 바리케이드를 친 것처럼 막아놓고 고립된 삶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49살이 된 클로델은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신세가 됩니다. 49살이 된 클로델은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신세가 됩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저를 파멸시키려 합니다. 로댕과 그 일당은 저를 감금할 목적으로 선생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저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몇 달을, 몇 년을 편지 한 통 받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나는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속이 뒤집힐 것 같아요. 난 정신병원 환자로 내 인생을 마감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어떡해. 그런데 클로델이 정신병원에 갇힌 후 3년 뒤인 1916년에 76살인 로댕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이제 당시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로댕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 것 같으세요?
로즈. 근데 흐름상 지금 클로데를 불렀을 것 같은데? 왜? 흐름상. 그런데 로즈 베레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에? 아, 그제서야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쯤 되면 로즈가 아니 그냥 죽어 일어나지 말고 이럴 것 같은데. 와, 진짜 죽기 직전에 청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로댕은 자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은 로즈 베레뿐이다. 그래서 이로써 두 사람은 약 53년 만에 결혼을 하고 마침내 법적 부부가 됩니다. 로즈가 결국에는 뭐를 하고 53년. 뭐를 해고. 진짜 웃기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2주 있다가 로즈 베레가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아이고. 세상을 떠납니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2주 살았던 부인으로 2주. 로댕과 결혼을 꿈꿨지만 그 꿈을 이룬 게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던 거죠. 너무 슬 무슨 하루살이도 아니고 매미도 아니고.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 같은 해에 로댕도 병세가 악화돼서 1917년 11월 17일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프랑스 뇌동에 있는 로댕 미술관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 아래에 77세의 로댕은 많은 조문객의 애도 속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와. 하지만 로댕과 달리 클로델의 말년은 너무나 처참했는데요. 정신병원에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클로델의 원망은 여전히 로댕을 향해 있었는데 당시 그녀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악마 같은 로댕의 머릿속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자기가 죽은 뒤 내가 예술가로서 비상하여 자기보다 더 명성을 떨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 그러니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가 살아있을 때처럼 내가 불행해야 했다. 그는 전적으로 성공했다. 나는 지금도 불행하니까. 노년이시네. 말년에 아무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클로델은 아무런 작품 활동도 하지 못한 채 30년을 정신병원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촉망받던 여성 조각가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 이후에 클로델은 79세에 생을 마감했는데 마지막까지 가족에게마저도 외면을 받아서 무연고시신으로 매장되고 맙니다.